어머니, 이 낡은 통장에 3억이나 있었다니요. 이 돈이면 제 사업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40년 만에 나타난 아들놈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암세포가 온몸을 갉아먹어 숨조차 헐떡이는 노모의 손을 잡은 채 녀석의 눈동자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때자국 묻은 통장만을 탐욕스럽게 훑고 있었죠. 평생을 길바닥에서 폐지를 줍고 남들이 먹다 버린 컵라면 국물로 끼니를 때우며 모은 피 같은 3억 원. 그 돈이 40년 만에 나타난 불효자 자식의 도박빚과 사업 자금으로 공중분해되려는 찰나 병실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 손 치우시죠. 당신 그 돈에 손댈 자격 없습니다. 모델 같은 수트를 입은 낯선 청년이 나타나 아들의 손목을 꺾어 비틀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친아들과 30년간 그림자처럼 할머니를 지켜본 남남인 청년. 할머니의 3억 원은 과연 누구의 손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 지독하고도 처절한 30년의 기록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여기 그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잔인한 현실 앞에선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낡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누비던 폐지 할머니 순덕 씨.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비밀 통장과 그 통장을 둘러싼 두 남자의 기막힌 반전 드라마. 그놈은 몰랐을 겁니다. 할머니가 왜 30년 동안 그토록 지독하게 돈을 모았는지, 그리고 그 돈의 진짜 주인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월이 발자취입니다. 오늘도 우리네 인생의 시리고도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정작 본인은 찬밥 신세가 된 수많은 부모님들, 그리고 그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무심한 자식들. 오늘 사연은 그런 가슴 아픈 현실에 통쾌한 사이다 한 사발을 들이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신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70대 폐지 할머니 순덕 씨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짙은 감청색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서울 변두리 어느 낡은 골목에선 어김없이 끼익 끼익 하는 쇠소리가 정막을 가릅니다. 70대 노파 박순덕 할머니가 몸무게보다 무거워 보이는 리어카를 끌고 나서는 소리입니다. 겨울이면 칼바람이 할머니의 튼 손등을 사정없이 핥히고 지나갑니다. 갈라진 살틈으로 스며드는 추위는 뼈마디를 시리게 하지만 할머니는 목에 두른 낡은 목도리를 한 번 더 고쳐 맬 뿐 멈추지 않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젖은 박스 하나가 보물이라도 되는 양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 올립니다. 눅눅한 종이 냄새와 곰팡이 핀 박스의 쾌쾌한 악취가 코끝을 찌르지만 순덕 할머니에겐 그게 곧 희망의 냄새였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또 나오셨어? 이 추위에 몸이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좀 쉬엄쉬엄 하세요. 골목 끝 슈퍼 주인이 이른 아침 우유 상자를 정리하며 한마디 던집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순덕 할머니는 그저 불쌍한 독거노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자식 하나 없이 홀로 낡은 단칸방에서 죽어갈 가련한 노인네, 저러다 고독사라도 하면 어쩌나? 사람들의 시선에는 늘 은근한 동정과 멸시가 섞여 있었죠.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그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동정을 방패 삼아 자신의 비밀을 꽁꽁 숨겼습니다. 폐지를 팔아번 돈은 하루에 고작 몇천 원.
하지만 할머니는 그 푼돈을 모아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은행의 깨끗한 대리석 바닥에 할머니의 낡은 고무신이 닿을 때면 사람들은 코를 찌푸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할머니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땀 냄새와 폐지 찌꺼기 냄새 때문이었죠. 그러나 할머니는 굽은 등으로 창구 앞에 서서 소중하게 품고 있던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000원짜리 몇 장과 꼬질꼬질한 100원짜리 동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좀 넣어줘. 직원이 건네준 통장 속 숫자는 이미 억 단위를 훌쩍 넘긴 지 오래였습니다. 무려 3억 원. 30년 세월 동안 할머니가 자신의 위장을 골리고 옷 한 벌 사지 않으며 모아온 피눈물 같은 결정체였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단칸방 벽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40년 전 젖살도 채 빠지지 않은 어린 아들 준호의 모습입니다. 순덕 할머니는 매일 밤 폐지를 줍느라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손으로 문지르며 그 사진을 쳐다봅니다. 손때 묻은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은 이미 달아 없어질 지경입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만큼 모았다. 이제 너만 돌아오면 돼. 너 오면 엄마랑 남들처럼 뜨뜻한 고깃국도 먹고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우리 준호 장가 갈 때 이 돈 다 줄 거다. 할머니의 혼잣말은 공허한 방안을 맴돕니다. 40년 전 지독한 가난을 견디다 못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 충격이었을까요? 고등학생이던 아들 준호는 이런 지긋지긋한 가난, 내가 다 갚아줄게. 라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연락 한 통 없이 사라진 아들. 하지만 순떡 할머니는 믿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언젠가는 이 애미를 찾아올 거라고. 그 믿음 하나로 할머니는 쓰레기장을 뒤지고 길바닥에 폐지를 주우며 30년을 버텨온 것입니다. 마을 슈퍼 주인이 가끔 묻곤 했습니다. 할머니, 아들이 정말 올까요? 40년이면 강산이 4번이나 변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습니다. 올 거야.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인데 어딜 가겠어. 다 사정이 있어서 늦는 거겠지. 엄마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꼭 올 거야. 그 말 속에는 짙은 그리움과 함께 자신을 버린 자식에 대한 원망조차 사치로 여기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목숨처럼 모은 3억 원이 사실은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 거대한 폭풍우가 되어 돌아올 줄은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떼약볕이 내리쬐는 아스팔트 위에서 리어카를 끌던 할머니의 눈앞이 갑자기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 냄새가 올라왔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 손잡이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야속한 무릎은 그대로 꺾여버렸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뺨이 닿는 순간에도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내 통장, 내 돈, 우리 준호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할머니의 30년 인내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의식이 아스라해질 무렵 누군가 할머니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의 온기라고 믿었던 그 손의 주인공은 뜻밖에도 할머니가 전혀 예상치 못한 존재였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는 순덕 할머니가 누워있는 곳은 그 흔한 6인실 구석 자리였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와 옆 침대 환자의 고통 섞인 신음소리가 뒤섞인 그곳에서 할머니는
하얀 시트보다 더 창백한 안색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말기암. 이미 암세포는 할머니의 낡은 장기들을 훑고 지나가 뼈마디 구석구석까지 뿌리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길어야 3개월이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평생을 길바닥에서 남이 버린 종이 뭉치를 주우며 살아온 노파에게 신은 마지막 선물로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보낸 것이죠. 할머니, 정신이 좀 드세요? 가늘게 뜬 눈꺼풀 사이로 눈부신 형광등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순떡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더듬었습니다. 낡은 조끼 안쪽, 깊숙이 꿰매놓은 비밀 주머니 속에 든 그 통장. 다행히 손끝에 딱딱한 종이의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안도감에 짧은 한숨을 내쉬던 할머니의 시야에 낯선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이나 되었을까요? 말끔한 셔츠 차림에 정돈된 머리칼, 그리고 슬픔이 가득 서린 눈동자를 가진 청년 하나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자마자 서둘러 일어나 미지근한 물을 적신 거즈로 할머니의 갈라진 입술을 닦아주었습니다. 누구요? 우리 준호. 우리 아들이요? 할머니의 갈라진 목소리에 청년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아주 잠깐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할머니가 길에서 쓰러지시는 걸 보고 놀라서 모셔다 드렸어요. 청년은 자신을 강민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딱딱하게 굳은 발을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 마사지해주고 입맛 없어하는 할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끓인 죽을 가져왔습니다. 간호사들은 민수를 보며 요즘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디 있느냐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죠. 민수 총각, 아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나 같은 노인네 수발 들어서 뭐 할 게 있다고. 순덕 할머니는 민망함과 미안함에 매번 그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묵묵히 할머니의 오물 묻은 환자복을 갈아입히고 휠체어를 밀어 햇볕이 잘 드는 병원 정원을 산책시켰습니다. 어느 날 오후 휠체어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던 순덕 할머니가 민수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노파의 손과 대조되는 청년의 매끄러운 손. 하지만 그 청년의 손등에는 오래전 화상을 입은 듯한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민수 씨, 자네는 꼭 내가 아주 오래전에 본 아이 같아. 그래서 자꾸 마음이 쓰여. 근데 말이야, 사람은 다 제 부모가 있는 법인데. 자네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나 같은 할멈한테 정을 쏟나? 민수는 할머니의 질문에 먼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를 아주 일찍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뵈면 제 할머니 같기도 하고 또 제 어머니 같기도 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의 말은 거짓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에 순덕 할머니의 굳게 닫혔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에게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놓았습니다. 40년 전 사라진 아들 준호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30년간 폐지를 주워 모은 3억 원의 비밀까지요. 그 돈, 우리 준호 주려고 모은 거야. 녀석이 돌아오면 엄마가 미안했다. 고생 많았지? 하면서 그 통장을 쥐어주고 싶어? 그럼 우리 아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 애미를 안아주겠지?
순덕 할머니는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민수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기다리는 아들 박준호가 어떤 인간인지,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실 민수는 할머니를 우연히 구한 행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추운 겨울날 할머니가 폐지를 줍던 골목 근처 고아원에 살던 아이였습니다. 배고픔에 떨던 어린 민수에게 몰래 빵과 우유를 건네주고 구멍난 양말을 신은 민수의 발을 보며 남몰래 눈물 짓던 폐지 할머니. 민수에게 순덕 할머니는 세상이 버린 자신을 유일하게 지켜봐 주던 이름 없는 천사였습니다. 민수는 성공한 뒤에도 늘 할머니의 주위를 맴돌며 지켜봐 왔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지독하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돈을 모으는지, 그 이유가 오직 자신을 버린 불효자 아들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민수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놈은 오지 않아요. 아니, 와서는 안 되는 놈입니다. 민수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그 탐욕스러운 아들에게 더럽혀지게 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요?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가장 최악의 방식으로 아들 박준호에게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중년 남성이 들이닥쳤습니다. 아, 박순덕, 당신이 내 엄마 맞아? 돈이 3억이나 있다면서 왜 이제야 나타나? 4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나타난 아들 준호.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할머니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침대에 누워 사시나무 떨듯 떠는 순덕 할머니를 밀치고 준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할머니의 베개 밑을 뒤져 낡은 통장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배신의 계절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비릿한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단숨에 뛰어넘어 나타난 아들 박준호. 그의 얼굴에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나 병마와 싸우는 노모에 대한 안쓰러움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술기운에 벌겋게 충혈된 눈과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비굴한 초조함만이 가득했죠. 어머니, 저예요. 준호. 아니, 왜 이런데 누워 계세요? 사람 시켜서 저를 찾으셨어야죠.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준호의 손은 이미 순덕 할머니의 낡은 환자복 주머니와 베개 밑을 이잡듯 뒤지고 있었습니다. 암세포가 온몸을 갉아먹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순덕 할머니는 40년 만에 마주한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마른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내 새끼 준호 맞느냐?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아들의 소매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애처로운 손길을 귀찮다는 듯 털어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 병원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은 3억 원짜리 통장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침대 시트 깊숙한 곳에서 때 묻은 낡은 비닐봉지를 찾아낸 준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30년 동안 매일같이 들여다보며 손때를 묻힌 겉면이 다 해진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찍힌 숫자 3억. 세상에. 진짜네. 이게 진짜야. 어머니, 이 돈이면 제 급한 불 다 끌 수 있어요. 사채업자 놈들한테 손가락 잘릴 뻔했는데 역시 하늘이 도우시네.
준호는 병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통장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가 썩은 고기를 발견한 것보다 더 추악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멍한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30년 동안 폐지를 줍고 뙤약볕 아래서 폐를 갉아먹는 먼지를 마시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번듯한 새 옷 한 벌 사주고 고생시킨 미안함을 씻어내려 했던 그 결백한 돈이 지금 도박빚을 갚는 판돈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그 돈은 내 장가갈 때 주려고, 내가 힘들 때 버팀목 되라고 이 애미가. 장가는 무슨 놈의 장가요? 당장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어머니, 이거 인감도장 어디 있어요? 예, 빨리 말해요.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어깨를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노모의 비명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손 놓으시죠.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병실 안을 얼려버릴 듯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던 민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멸시와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거칠게 할머니를 몰아붙이던 준호의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렸습니다. 아, 뭐야, 너 누구야? 우리 엄마 병실에서 웬 놈이 행패야? 준호가 비명을 지르며 민수를 밀쳐내려 했지만 민수는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호의 손에 들린 통장을 낚아채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행패는 당신이 부리고 있잖아. 40년 만에 나타나서 죽어가는 어머니 안부는커녕 돈부터 찾는 당신 같은 인간을 우리는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짐승이라고 부르지. 뭐, 이 자식이 보자 하니까 너 혹시 우리 엄마 꼬드겨서 이 돈 가로채려는 사기꾼이지? 경찰 불러. 당장 경찰 부르라고. 준호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실 밖에서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순떡 할머니는 오직 아들 준호의 얼굴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에는 배신감보다 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기다려온 아들이 정말 저런 괴물이었을까? 내가 새벽바람을 맞으며 지켜온 그 소중한 시간들이 저 인간의 유흥비로 사라져야 하는 것일까? 민수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는 준호의 멱살을 잡고 병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계단으로 준호를 밀어넣은 민수가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박준호 씨, 당신은 당신 어머니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단 1초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뭔데 참견이야. 남의 집안일에. 남의 집안일? 아니, 이건 내 일이기도 해. 당신이 버리고 간 그 고귀한 사랑을 30년 동안 대신 받아먹고 산 사람이 바로 나니까. 민수가 꺼낸 사진 속에는 눈 내리는 고아원 담장 너머로 어린아이에게 빵 봉지를 건네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허리가 꼿꼿했던 순떡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입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준호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할머니의 잔인하도록 숭고한 비밀이었습니다. 비상구 계단의 공기는 가슴이 저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민수가 내민 사진 속 젊은 날의 순떡 할머니는 지금보다 허리는 곧았지만 표정에는 깊은 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린 민수에게 건네던 그 빵 봉지 하나, 우유 한 곽. 준호는 그 사진을 낚아채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아, 이게 뭐야? 고작 고아원에 기부 좀 했다는 증거야? 내 엄마가 놔줄 돈을 떼먹고
밖으로 돌았다는 거네. 이거 아주 웃기는 노인네구만. 준호의 추악한 말에 민수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민수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송곳처럼 날카롭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절대 이해 못하겠지. 할머니가 왜 폐지를 줍다 말고 그 추운 고아원 담벼락을 서성였는지. 당신이 가출하던 그해 겨울 할머니는 당신을 찾으러 전국을 떠돌다 돈이 떨어져 아사 직전까지 갔었어. 그때 할머니를 살린 게 누군 줄 알아? 이름 모를 행인이 건넨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었지.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결심하셨대. 내 자식은 내가 못 지켰지만 세상에 버려진 다른 누군가는 지켜주겠다고. 그래야 나중에 당신이 돌아왔을 때 누군가 당신에게도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줄 것 같았다고. 할머니는 30년 동안 당신을 대신해서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온기를 뿌리고 다니신 거야. 그게 당신이 받을 업보를 할머니가 대신 닦아주는 방식이었다고. 민수는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대한 증오만 가득했던 어린 민수에게 매일 새벽 폐지 리어카를 끌고 나타나 담장 너머로 간식을 던져주던 순덕 할머니는 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등록금이 없어 포기하려 할 때 고아원 원장님을 통해 전달된 익명의 장학금 500만 원. 민수가 첫 직장에 취업했을 때 문 앞에 놓여 있던 정장 한 벌. 그 모든 것이 폐지를 팔아 100원, 200원 모은 할머니의 피땀이었다는 사실을 민수는 군대를 제대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당신이 돌아오면 줄 3억 원을 모으는 동안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 또 다른 수천만 원을 이름 없는 아이들에게 쓰셨어. 그게 당신 어머니야.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 통장을 들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지? 준호는 잠시 멍해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찌든 영혼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 통장 주인은 박준호, 바로 나야. 법적으로 내가 친아들이라고. 저 노인네 죽으면 다 내 거야. 비켜. 준호가 민수를 밀치고 다시 병실로 들어가려던 순간 병실 안에서 헉 하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준호가 동시에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물컵을 잡으려다 침대 아래로 고꾸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가느다란 손가락은 허공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장? 인감도장 어디 있어요? 빨리 말해요. 그 상황에서도 준호는 할머니의 안색보다 도장의 행방이 우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멱살을 잡듯 일으켜 세우는 준호를 보며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가 인간이야? 내 어머니가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민수가 할머니를 품에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벼웠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 자신을 갉아먹은 육신은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민수의 품에 의지한 채 겨우 눈을 떠 아들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40년의 기다림이 끝났음을,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이 절망임을 인정하는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내 아들 해라. 저놈 말고 내가 내 진짜 아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병실 앞 모든 이의 귀에
천둥 소리처럼 박혔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민수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속삭임을 들은 민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할머니? 정말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자만이 지을 수 있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반면 통장을 움켜쥐고 승리감에 젖어 있던 준호의 앞에는 이제껏 상상도 못한 거대한 법적 반전과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을 가득 채웠던 아수라장은 할머니의 가냘픈 숨소리 앞에서 일순간 멈췄습니다. 아들 준호는 할머니가 민수에게 건넨 내가 내 아들 해라는 말에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에요? 저놈이 누구라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하세요. 내 통장 내놔. 내 3억 내놓으라고. 준호는 민수의 손에 들린 낡은 통장을 뺏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며 통장을 넘겨주었습니다. 의아해하며 통장을 낚아챈 준호가 미친 듯이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잔액이 영원이야? 방금까지 3억 원이 찍혀 있던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의 신고로 잠시 병실을 비웠던 사이 은행 대리인이 다녀갔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미 며칠 전 의식이 멀쩡할 때 민수의 도움을 받아 전 재산을 박순덕과 아이들이라는 이름의 장학재단에 전액 기부하는 공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준호가 들고 있는 것은 그저 숫자가 찍힌 종이 뭉치, 즉 폐기된 통장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 당신 미쳤어? 내 돈 어떡할 거야? 준호가 실성한 듯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려 할 때 민수가 준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고 준호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박준호 씨, 똑똑히 들어. 할머니는 당신이 돌아오면 주려고 그 돈을 모으신 게 맞아. 하지만 당신이 병실에 들어와서 처음 했던 말,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시고 결심하신 거야. 이 돈은 당신을 살리는 돈이 아니라 당신을 더 망칠 독약이라는 걸. 민수는 할머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초점이 흐려진 눈으로 준호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깊은 슬픔과 가엾음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과 마주한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40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이 싫다며 집을 나가는 자신에게 보따리 가득 주먹밥을 싸주며 준호야, 힘들면 언제든 오너라. 엄마가 기다릴게라고 울먹이던 젊은 날의 어머니. 30년 동안 그 모진 풍파를 견디며 모은 3억 원이 사실은 자신을 향한 절절한 사죄이자 사랑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준호의 무릎이 털썩 꺾였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무용지물 통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짐승보다 못한 놈입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앙상한 발을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비겁하게 도망쳐온 아들의 뒤늦은 참회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간신히 들어 준호의 머리를 한 번, 그리고 곁을 지킨 민수의 손을 한 번 어루만졌습니다. 준호야, 이제 착하게 살아라. 민수야, 내 아들, 고맙다.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기계음이 길게 이어졌고
할머니의 가슴은 평온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생을 길바닥에서 폐지를 줍느라 굽었던 할머니의 허리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편안하게 펴진 듯 했습니다. 3개월 후 서울 근교의 작은 수목장, 박순덕 할머니의 유골함 앞에는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수트를 차려입은 민수였고 다른 한 명은 수척해진 얼굴로 작업복을 입은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유산을 탐내는 대신 민수가 설립한 장학재단의 관리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새벽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거리에 쓰레기를 줍고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며 속죄의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우리를 형제로 묶어주신 거겠지? 준호의 물음에 민수는 말없이 할머니의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30년을 지켜온 아들과 피는 섞였으나 40년을 배신하고 돌아온 아들.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두 사람 모두를 품음으로써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곁에 있는 부모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분들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세상 그 어떤 유산보다 귀한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세월이 발자취였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경험담을 기다립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